자, 우선은 버스가 가속되는 경우를 살펴볼게요. 지금 이제 가속되는 경우를 보는 건데, 외부 관찰자냐, 내부 관찰자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공통점은 뭐냐면, 똑같은 현상을 해석하는데, 이제 말이 다르다는 거고,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누누이 이제 어떤 물체의 운동을 분석했을 때는 다 외부 관찰자에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게 익숙할 겁니다. 한번 볼게요. 지금 버스 손잡이가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근데 버스가 이제 갑자기 확 가속되니까 얘가 여러분들 보게 되면 이렇게 뒤로 쏠리는 것 같이 되죠. 근데 이게 왜 뒤로 쏠리냐면 이것부터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원래 얘는 관성 때문에 이렇게 매달려 있으려고 해. 사람도 똑같아. 이렇게 이제 서 있으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 녀석이 가속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그대로 정지하고 싶은데, 버스가 운동하잖아요. 버스가. 근데 이 이게 발이 붙어 있고 여기는 천장에 줄이 매달려 있는데 버스가 가면 같이 가야 되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가만히 있고 싶은데 어떻게 된다? 가만히 있고 싶은데 버스가 움직이면서 발이 이렇게 딸려간다고. 그 다음 줄도 이제 버스랑 같이 딸려간다고. 이렇게 분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에 이제 줄이 이렇게, 그 다음 다리가 요런 식, 다리가, 다리가 요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이렇게 뒤로 힘 받는 것처럼 쏠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뒤로 간다, 뒤로 힘 받는다, 이거 바로 이거는 타고 있는 사람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관성력이라서 이제 관성력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되겠죠? 근데 우선은 외부 관찰자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중요해요. 얘는 갑자기 이렇게 뒤로 쏠렸어요. 그 이유는, 자, 여기에 장력 존재하죠. 응? 여기 뭔 색깔이 이래? 요거다, 요거. 여기 보면 선생님 파란색으로 그릴게요. 여기 장력 존재하죠. 그리고 중력 존재하죠. 그거에 대해 합성을 하면 여기에 MA라는 힘을, 요 M이라는 이게 가속도 방향 성분이 나오게 되는데, 요 힘 받는 성분이 나오는데 그게 M이란 거에 요 가속도랑 똑같이 MA다. 어때요? 익숙하죠? 이거 익숙하죠, 여러분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이에요. 힘을 분석할 때 우리가 맨날 그림 그려가지고 했던 게 요거. 즉, 우리는 외부 관찰자 입장에서 지금까지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내부 관찰자에서 보게 되면 이제 요거랑 똑같은 내용인데, 지금 가만히 있던 애가 갑자기 요로 왔죠. 아니, 가만히 이렇게 있던 애가 갑자기 이쪽으로 이렇게 당겨왔죠. 그럼 얘가 뭐라고 하냐면, 지가 가속됐다는 생각 안 하고 뭐야? 누구야? 하고 소리치는 거야. 누구야? 누가 지금 얘를 잡아당겼어? 이 얘기지. 이게 관성력이라는 거야. 멀쩡하게 있던 애가 이렇게 잡아당겼다는 거는 얘가 이쪽으로 힘 받았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지. 왜? 내가 가속되는데 그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내가 가속되는 거 생각 안 하고 얘가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만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얘가 이쪽으로 힘 받았어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모든 내용 중에서 우리가 물체 운동을 분석했을 때 무슨 중력 그리고 무슨 여기 빗면에서 다 외부 관찰자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표현했던 거는. 그러면 이 상황에서 관성력은 어떻게 표현하냐? 예를 들어서 내가 내부 관찰자가 돼서 관성력을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아까 관성력이라는 거는 선생님이 마이너스 붙였었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똑같아요. 반대 방향으로 힘만 표현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MA라는 MA라는 것은 요 T, 장력과 mg의 합력이 되겠죠? 그게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관성력은 어떻게 생각하지?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어. 그냥 여기에 마이너스만 붙이면 돼. 그래서 이 관성력이라는 어떻게 되냐면 mg 그 다음 플러스 t에다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이게 관성력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바보 같지 않아? 이렇게 왔다고 해서 누가 잡아당겼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됐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버스 안에서 뒤로 힘 받는 거는 사실은 관성력으로 표현하면은 누가 나 잡아당겼어? 이 얘기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똑똑하잖아. 그래서 버스가 가속돼서 우리가 뒤로 썰려 이렇게 아는 거지만, 그냥 생각해 보면 누가 내 뒤통수 잡아당겼어? 이 얘기야. 나 가만히 있는데 누가 뒤에서 누구야? 막 이게 관성력의 개념인데, 이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 멍청해. 뭐하러 관성력을 도입했는지 모르겠어. 이게 수학적으로 이게 뭐냐면,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관성력 부분 이거 마이너스 대입해가지고 계산해주면 딱 떨어져서, 그러니까 너무 노골적으로 이거는 수학적이야. 현상적인 해석이 아니라. 다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계산해서 딱 0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안 되거든. 그래서 이 마이너스 부분 넣어가지고 이렇게 상쇄시키려고 만들어낸 가상의 얘기예요.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죠? 관성력이란 건 없고 뭐죠? 관성에 대한 효과지. 그걸 그냥 힘으로 표현한 거야. 그래서 이딴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이딴 식으로. 괜히 만들어가지고. 자, 어떻든 간에 이런 상황이 되겠고요. 그 다음 이것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엘리베이터가 가속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일반적으로 물체운동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늘 항상 우리는 제3자 입장, 어떻게 보면 제3자 입장이 제일 객관적이지 않습니까? 무언가에 이제 같이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3자 입장에서.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인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아니 이게 뭐 용철이 어떻게 되든 뭐 하든 간에 엘리베이터가 올라갈 거 아니야. 밖에서 보면 용철이 뭐 늘던 뭐 하든 신경 쓰지 말고 얘네들 어떻든 간에 다 같이 엘리베이터랑 올라가죠. 그래서 이 합성을 해보게 되면 이 엘리베이터가 잡아당기는 용철의 요 힘, 요 용철의 힘하고 그 다음에 요 물체가 있을 때 요 중력 있잖아. 얘네들의 합성이야. 그래서 이걸 FK라고 뒀네. FK 플러스 마이너스 신경 쓰지 말고 그건 나중에 적용하면 되는 거고. 얘네들하고 지금 이 용철에 잡아당기는 힘하고 그 다음에 그 중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이 중력이라는 힘을 이제 합성했을 때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위로 가속됐기 때문에 다 올라가잖아. 그래서 이제 얘가 가속을 받는다. 근데 이 질량이 m이기 때문에 ma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래서 ma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왼쪽에 대한 그림이에요. 그럼 오른쪽은 뭐냐면 이것도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요거의 관성력은 그냥 여기 전체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주면 된다니까? mg 여기다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붙여주면 이게 관성력이 되는데 이건 뭐냐면 이 내부 입장 이 내부 이 친구가 봤을 때는 어떻든 간에 지금 이렇게 가속이 되고 있는데 이 가속된다는 생각을 못 하고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엘리베이터가 가속해서 올라가는 순간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 아니야. 아이 이게 그림이 안 그려져. 자, 엘리베이터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이렇게 올라간다고 순간적으로. 그럼 지도 따라 올라가겠지. 이렇게 지도 따라 올라가지. 그러면 순간적으로 뭐가 되냐면 지금 여기 있던 애가 여기 멈추려고 하는데 용철이 매달려서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용철이 늘어난단 말이야. 용철이 늘어난다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갑자기 용철이 늘어났기 때문에 F 아래쪽으로 이 추가 지금 힘을 받았어요. 이딴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걸 관성력이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여기도 합성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합성이 됩니까? 똑같아요. 아까 FK 더하기 MG라고 하는데 이 녀석이 갑자기 어떻게 된다? 그렇죠. MA만큼 힘을 받는다. 문제는 이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아주 그 다분히 수학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금 가속되는 방향을 플러스로 잡았으면 얘는 지금 아래쪽으로 잡아당겼다고 느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주는 거예요. 이게 관성력의 개념이에요. 밑으로 잡아당겼으니까 얘가 늘어났지? 이런 얘기 하는 거라고. 됐죠? 자, 마지막으로 이 버스가 이렇게 지금 구심력을 받아가지고 되는 거. 요건 이제 또 원심력 얘기 나오는데 이것도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어떻든 간에 외부 관찰자가 봤을 때 이게 가장 객관적이라고. 우리가 늘 해왔던 거라고. 그럼 우선 버스 손잡이가 왜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버스가 이제 뭐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는 거라고. 이렇게 있으면 버스 손잡이 이렇게 매달려 있잖아요. 그쵸? 그럼 얘가 이런 상황에서는 이 관성 때문에 버스 손잡이는 그냥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계속 쭉 직진해 가려고 하는데 치사하게 얘가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이렇게 틀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틀어버리는 거야. 얘한테 얘기도 안 하고. 문제는 그럼 이렇게 튀어나가면 되는데, 지금 얘랑 매달려 있는 게 뭐냐면 여기 줄이잖아. 그러니까 버스가 움직이면 줄은 여기 매달려 있기 때문에 줄은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거지. 여기 있던 애가 이렇게 매달려 있던 애가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된 그림이 그려진 게 바로 이겁니다. 이해 가시죠? 바로 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객관적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제 외부 관찰자가 보면 상당히 객관적으로 판단해요. 여기 장력 있고요. 그쵸? 중력 있어서 이 합성력인 바로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이 힘이 바로 구심력이에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굉장히 객관적이고 잘 분석한 거라고. 됐죠? 근데 안에 있는 사람은 뭐냐면 엉뚱하게 지금 버스랑 지가 가속됐다는 생각 못하고 멀쩡하게 있던 손잡이가 일로 갔거든. 그러니까 누가 손잡이 잡아당겨서 이런 소리 하는 게 바로 관성력이라는 얘기죠. 그래 놓고선 이걸 갖다 이름을 뭐라 붙인다? 갑자기 얘가 튀어나가려고 그랬어요. 이걸 바로 원심력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원심력은 가상의 힘이라고 실제 힘이 아니에요. 관성에 대한 효과일 뿐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관성력에 대한 내용을 이제 정리하자면 항상 관성력을 얘기할 때는 내부 관찰자가 그렇죠? 이 가속되는 가속계 안에 내부 관찰자가 뭐라고? 누구야? 라고 하는 게 바로 관성력입니다.